배우 이정재가 오징어 게임 2 출연료로 대한민국 역대 최고인 회당 10억, 총 90억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전작 오징어 게임의 파급력과 후속작에 대한 기대에 비하면 불가능한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박수홍 사건에서 형과 형수의 횡령 규모를 보면 100억대의 부동산과 현금이 수십억 단위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홍이 그만큼 벌었다는 뜻이 되겠죠. 또 최근 방송인 김나영이 역삼동의 한 건물을 99억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서 내돈내산한 거라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만 또 절반 정도가 대출이라고 하지만 탑스타가 아닌데도 부동산 100억 정도는 우스워 보일 정도이니 이래서 연예인 걱정은 하지 않는 거라고 했나 봅니다. 일반인이 평생 벌기 힘든 돈을 광고 한 편, 작품 하나, 노래 한 곡으로 버는 유명 연예인들의 수입에 입이 떡하고 벌어지지만 월드스타의 수입에 비하면 국내 스타의 수입은 아직 한참 멀은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유명인들의 소득과 재산을 해마다 공개하는데 2019년의 명단을 보면 1위 테일러 스위프트가 무려 2185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총 자산 규모가 아니고 2019년 한 해 소득이 2천억이라니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2위는 미국 모델 겸 사업가 카일리 제너 2천억, 3위는 미국 힙합 가수 카니에 웨스트 1800억, 4위, 6위, 7위는 각각 메시, 호날두, 네이마르인데 1500억 수준입니다. 하지만 소득 중 최고의 소득은 불로소득이 아닐까요? 일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통장에 돈이 꽂히는 불로소득, 경제적 자유가 요즘 사람들의 꿈인데요. 여기 20년 전 찍은 시트콤으로 매년 200억씩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레전드 시트콤 프렌즈의 출연진들인데요. 과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헐리우드급 미드가 뜨기 전에 패밀리 시트콤이 호황을 띠고 있었는데 그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미국 MBC 방송에서 방송된 프렌즈가 가장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방영되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신드롬을 만들어냈는데 역대 최고의 인기를 자랑한 미국 드라마 중 하나이며 1990년대를 상징하는 미국 문화 중 하나라고도 평가를 합니다.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시즌 10까지 제작되었는데 에피소드의 수는 무려 236개나 됩니다. 어느 정도의 인기였냐 하면 21세기 미국 TV쇼 프로그램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는데 시즌 10 마지막 회의 시청자 수를 약 5246만 명으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월드컵 결승도 아닌데 시트콤 한 회를 우리나라 인구수만큼의 사람들이 동시 시청을 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 회에 삽입된 30초밖에 안 되는 광고가 무려 2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프렌즈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대학 시절 영어회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코스 중 하나였는데 너무 재밌어서 결국은 영어 공부는 안 하고 자막 켜고 정주행했다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였습니다. 더 대단한 건 방영 중이 아니라 종영 이후에도 꾸준히 인기가 많았다는 건데 종영된 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폭발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프렌즈의 제작사이자 배급사인 워너브라더스는 매년 프렌즈로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의 재방송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수익은 프렌즈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워너브라더스로 넘어가고 있지만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 주연 배우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니퍼 애니스턴을 포함한 프렌즈의 주연 배우 6명은 당시 파격적으로 시트콤이 종영된 후 재방송에 대한 로열티 부분을 모두 동등하게 총 매출의 2%를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연 매출이 1조 원이니까 계약대로라고 하면 결국 각 주연 배우 한 명이 약 200억을 챙겨간다는 뜻입니다. 2004년 종영 이후 20년 동안 촬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이 정도 금액을 해마다 벌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 예측했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방영 당시에도 꽤나 높은 출연료를 받았는데 시즌 10의 주연 배우들은 한 에피소드당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억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즌 10의 에피소드가 18개니까 200억 정도를 받은 건데 2003년 9월 25일에 시작해서 2004년 5월 6일에 끝났으니까 1년 동안 200억을 받은 셈이죠. 무려 20년 전에 작품 하나로 200억이라니요. 하지만 연예인의 수입은 일반인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 더욱이 천조국 탑급 연예인이라면 거의 신기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일반인 중 최고의 대기업 부장 정도 되면 연봉이 1억 정도 되는데 연 200억이면 거의 하루 수입이 대기업 직장인 연봉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런데 시즌 1부터 인기와 출연료가 꾸준히 올라서 마지막 시즌에 200억을 받은 건데 오히려 종영 후에는 촬영 한 번 안 하고 연에 200억을 벌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하고도 대단합니다. 아무리 천조국 미국일지라도 방송업계에서 이러한 파격적인 계약은 찾아보기 힘든데 프렌즈는
워낙 그 파급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배우들에게 이에 맞는 대우를 해줬던 모양입니다. 프렌즈는 미국 시트콤 역사상 가장 이익을 많이 남긴 방송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관련 판촉 상품부터 DVD 세트, 광고 등 수익 구조가 굵직하고 다양했는데요. 프렌즈가 가장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곳은 바로 재방송이었습니다. 2004년 시즌10을 끝으로 촬영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지만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 케이블 방송에서 계속 재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 말 넷플릭스는 2019년까지 프렌즈와 1년 동안 계약하기 위해 무려 1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2018년 1년 단년 계약으로 1억 달러나 투자한 겁니다. 그러나 이 투자는 성공적인 투자로 평가받는데 프렌즈는 2018년 전 세계 시청자들이 5,430만 시간을 시청하며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넷플릭스에서 프렌즈가 사라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DVD와 디지털 영상물을 구매했는데 특히나 DVD 판매량은 엄청나게 폭증했다고 합니다. 이후 HBO Max와 계약해서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게 됐는데 2020년 7월 기준으로 HBO Max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작품이 프렌즈라고 합니다. 2020년 5월 케이블TV.com이 워싱턴 DC와 50개 주를 대상으로 팬데믹 동안 가장 많이 시청된 쇼가 무엇인지 통계를 냈는데 13개 주에서 프렌즈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프렌즈가 종영 이후에도 이토록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재미있는 스토리와 넷플릭스 같은 신규 매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매체를 활용해서 재미있는 스토리를 소비해줄 새로운 소비층 덕분인데 프렌즈가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을 시작한 이래로 16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매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방영할 땐 아직 태어나지 않거나 갓 태어난 MZ세대가 지금까지 프렌즈를 소비해주는 인기의 원동력이 된 겁니다. 이 정도로 인기가 꾸준하면 새 시즌을 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으나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었습니다. 시즌 11과 관련된 떡밥은 지난 2006년 한번 고개를 내밀었으나 MBC에서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2013년 4월에는 MBC가 프렌즈 시즌 11 제작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라는 루머가 돌아 수많은 사람들을 낚았으나 이건 역시 루머였습니다. 사실 배우들도 종영 초반에는 프렌즈의 새 시즌 또는 영화에 대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꽤 긍정적으로 반응해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부터는 나머지 배우들도 프렌즈 리부트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를 보였던 리사 쿠드루도 2018년에는 이 시리즈는 20, 30대 청춘들의 이야기인데 이들이 40, 50대 되어서까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저 보기에 슬프기만 할 뿐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제니퍼 애니스턴은 2018년 한 패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종종 프렌즈 리부트에 대해 상상하곤 한다면서 적어도 자신과 콕스, 쿠드로 3명은 찬성이라고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새 시즌 제작이 상업적으로 당장은 이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과거에 있기에 가능한 거고 종영 후 20년이 지나서도 1조 원의 수익이 나오는 것도 사람들의 환상과 그때의 추억 때문이 아닐까요? 어느 날 프렌즈의 프로듀서 케빈 브라이트가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한 10살짜리 아이가 옆에 프렌즈 티셔츠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프렌즈를 왜 봐? 그 쇼는 25살이야. 왜 그 옛날 쇼를 보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아이는 재밌으니까요. 재미는 늙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시사인 스토리였습니다.